밴쿠버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이 1분기 실적이 12억 3천만 불이라고 밝히며 작년 대비 88%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제약이 생기며 사람들은 건강과 운동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이 덕분에 애슬레저 의류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상복도 되면서 운동하기도 좋은 애슬레저 의류의 선두주자 중 하나가 룰루레몬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 덕에 톡톡한 수익 증대 효과를 보았다는 분석입니다. 룰루레몬은 이번 분기 순수익은 1억 4,500만 불로 지난해가 2,860만 불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거의 5배나 상승한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404%나 올라 주당 1불 16센트입니다. 룰루레몬 측은 1분기 실적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2분기에도 1분기 기세를 그대로 타고 가고 있다. 이번에는 2020년이나 2019년보다 더 좋은 연간 실적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룰루레몬의 이러한 성공은 단지 지역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되어 해외 판매량 역시 125%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룰루레몬은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열었으며 방문하는 손님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1.9% 정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2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 때는 1차 접종 때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나 코비쉴드 같은 바이러스 벡터형 백신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내신 저리 보핵산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2차 접종 때 맞는 백신은 1차 접종 때 맞은 백신과 동일한 것으로 맞으면 좋으나 교차 접종을 하게 되더라도 같은 백신을 맞는 것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니 안심하고 교차 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연구 발표가 나온 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2차 접종 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약국에서 직접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접종자 본인이 약국으로 전화해도 예약을 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BC주 보건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3월 31일에서 4월 13일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은 6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연락이 갈 것이라며 원활한 약국 및 백신 접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약국에 전화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차 접종으로 1차 접종 때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내신 저리 보핵산 백신을 맞고 싶다면 현재 BC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BC주 예방접종 웹사이트에 본인 이름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이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종 날짜 예약이 가능한 링크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BC주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2차 접종 예약 링크를 보내기 전에 약국에서 연락이 왔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 싶다고 말하며 예약을 거절하면 됩니다. 모든 2차 접종은 1차 때 맞은 백신 종류를 불문하고 1차 접종 후 8주 뒤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관한 문의사항은 1-833-838-2323로 연락하면 됩니다. 콜센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통역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어가 서툰 분들도 편하게 전화 걸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밤 SUV 경찰차와 버스가 정면 충돌을 해 경찰관 버스 운전기사, 승객을 포함해 총 6명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는 위장 차량으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경찰차는 오후 11시경 이스트 41st 애비뉴를 역주행하다가 덤프리 스트릿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밴쿠버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경찰차는 경광등도 켜고 사이렌을 울린 채로 이동 중이었다며 당시 해당 경찰 차량은 루퍼트 스트릿과 이스트 29 세비뉴 쪽에 있는 집에서 총을 소지하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스 앞유리가 완파될 정도로 큰 충돌이었으며 병원 측에 따르면 2명 중상, 4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측이 경찰관들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한 것을 미루어 보아 버스보다 크기가 작은 차량에 있던 경찰관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차 및 경찰차 수가 너무 많아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조직 간 싸움에 경찰들이 출동한 거 아니냐, 총소리를 들은 것 같다, 이상한 악취도 풍겼다 등 여러 얘기가 오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CTV 뉴스에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재개방 1단계를 3일 빨라진 6월 11일 금요일 시작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여전히 수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좋은 진행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밝히며 월요일 내각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525건으로 작년 9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외에 현재 8일 연속으로 확진자 수 1000건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단계 재개방이 허용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야외 모임과 야외 피트니스 수업이 가능하며 야외에서 테이블당 4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온타리오 공원에서의 숙박 및 단기 임대도 허용되며 필수가 아닌 소매점도 15%의 인원이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그 포드 총리는 1단계 오픈을 6월 11일 오전 12시 1분부터 오픈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 제약업계가 자국 수요만 충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릴 의향이 있다며 외국인들도 러시아에 와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달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백신 관광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라이트, 에피바코로나 코비박 등 총 4종의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스푸트니크 V는 작년 8월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65개국 이상에 보급되었습니다. 이 중 스푸트니크 V 가격은 접종당 $10 미만이며 21일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외국인들에게도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향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도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날에는 핀테크, 사물, 인터넷 등 우리 일상 속에 디지털이 정말 깊게 스며들었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유럽연합이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각종 신분증과 공문서를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2022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신분증 디지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에서 앱 형식의 디지털 신분증 지갑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분증 지갑 앱에는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뿐만 아니라 처방전, 졸업증명서 등 공문서도 저장할 수 있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즉, 이 앱이 보급되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인증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공항, 렌터카, 주택구매, 세금 신고 등 공공 및 민간 영역으로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사람들이 지갑이나 문서 갖고 오는 것을 까먹어도 스마트폰을 까먹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접근이 더 용이하고 따로 챙기지 않아도 데이터를 통해 바로 인증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기존 신분증이나 공문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앱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받은 유럽연합은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약 7,500억 유로 상당 경기 부양 기금 중 20%가 이 디지털 산업에 들어갑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2년 9월까지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